안녕하세요. 토요사입니다. 우리가 저번 시간에 연말정산의 절차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요. 소득공제 부분에서 인적공제에 대한 부분을 먼저 봤었죠. 인적공제에는 두 가지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이제 기본공제가 있고 추가공제가 있는데, 추가공제는 일단 기본공제 대상자가 되어야지만 그러고 나서 조건에 맞을 때 추가로 받을 수 있는 부분이다. 결국 기본공제 대상자가 많을수록 내가 소득공제를 많이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여러분이 아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또 소득공제 받는 게 뭐가 있냐면요. 공적연금이라든가 아니면 공적보험료, 우리 4대 보험 가입을 하잖아요. 그런 것에 대한 공제를 우리가 해주게 되는데요. 이거는 굳이 우리가 스스로 계산할 필요가 없어요. 다 저절로 계산이 되어 나오게 되어 있고, 뭐 서류 같은 것도 굳이 필요하지 않게 홈택스에 연말사 간소화 자료에 이미 다 있으니까 그 부분은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될 것 같고요. 사실 우리가 많이 신경을 쓰는 부분이 뭐냐면 그 밖에 소득공제로 특별소득공제라고 얘기하는 것들,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개인적으로 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을 좀 봐야 되는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 내가 집을 대출받아가지고 샀다라고 했을 때 주택자금 차입금이나 상환액 이런 것들도 개인별로 대상이 되시는 분들은 서류가 필요할 수가 있고요. 아니면 우리 대부분 얘기를 하죠. 청약저축 가입해라, 그죠? 그래서 종합주택 청약저축을 가입을 하는 거, 그거랑 이제 뭐 신용카드라든가 뭐 우리사주조합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이제 가장 많이 쓰이는 건 바로 이 청약저축과 신용카드니까 이 두 가지를 중심으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주택청약종합저축이라는 이름으로 지금은 모든 사람들이 하나씩은 가입을 할 수가 있어요. 하나씩 가입을 할 수가 있는데, 가입을 한다라고, 그리고 내가 돈을 낸다라고 해서 무조건 다 소득공제를 받는 건 아니고요.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선 조건이 필요해요. 이 조건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바로 무주택 세대의 세대에 주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무주택, 그러니까 집이 없는 상태의 세대주로 내가 등록되어 있고, 그 다음에 총 급여가 7천만 원 이하인 경우, 그럴 때에는 불이백의 40%까지, 물론 연 납입액은 240만 원 이하여야 돼요. 그러면 한 달에 한 20만 원씩 이렇게 낸다라고 했을 때 그 금액의 40%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이렇게 아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신용카드의 경우는 이건 사실 공제받기까지 좀 금액이 조금 커야 된다라는 부분이 있어서 잘 현명하게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왜냐하면 사실 신용카드라는 건 일종의 빚이잖아요. 물론 내가 할인을 받는 부분들도 많고, 그래서 나한테 적절하게 쓰임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여러분이 그걸 사용하시는 것도 현명한 소비가 될 수가 있지만, 이왕이면 신용카드보다는 체크카드라든가 뭐 직불카드라든가 이런 것들을 사용을 하는 것이 그 공제의 범위도 더 크고, 그리고 내가 경제적으로 조금 계획적으로 소비를 할 수 있는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 신용카드의 경우는 15%까지 소득공제가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흔히 얘기한 체크카드, 그러니까는 통장에 있는 돈을 내가 그냥 빼서 쓰는 거죠. 체크카드의 경우는 30%까지 소득공제가 되니까 훨씬 더 많은 부분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거는 내가 쓴 돈의 15%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일단 여기서 제외가 되는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 예를 들어서 신용카드를 한 1,000만 원 정도를 썼다라고 합시다. 근데 이 사람의 총 급여액은 3,000만 원인 거예요. 그럼 3,000만 원에 25%에 해당되는 금액을 빼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곱하기 15%, 신용카드면 15%를 하는 거고, 만약에 체크카드다 그렇게 되면 30%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30%에 해당되는 부분에 체크카드 말고도 요즘 우리가 솔직히 그 코로나로 인해서 제로페이라든가 아니면 지역화폐 같은 거 좀 많이 사용을 하잖아요. 그런 부분도 이 30%의 혜택을 받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로페이야 자기가 이제 등록하지 않아도 이제 그 금액이 다 한정이 되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데, 지역화폐 같은 경우는 좀 스스로 신청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인천이다라고 하게 되면 인천 이음카드가 있잖아요. 그럼 그 이음카드 어플에서 소득공제를 신청을 해야지만 그때부터 소득공제가 되고, 그 이전 거는 소급이 안 되는 그런 좀 불편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많이 사용하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걸 좀 생각을 하시고 거기에 맞춰가지고 좀 계획을 세워서 실천하셔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내가 전통시장에 가서 장을 본다든가 아니면 대중교통을 이용을 한다든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40%까지 추가적으로 더 공제가 된다라는 걸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자 중에 도서나 공연이나 박물관이나 미술관 이런 사용분에 대해서도 30%가 되는데요.
제가 방금 얘기한 전통시장 사용분이나 아니면 대중교통 이용분, 그리고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자의 도서, 공연, 박물관, 미술관 사용분의 경우는 그 소득공제 한도에 더해서 추가로 더 100만 원씩이 돼요. 그래서 원래는 이 한도가 300만 원에서 한 200만 원까지거든요. 그래서 최대라고 해서 300만 원이 되는데,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각각 하나씩 다 인정을 해주기 때문에 최대 6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라는 걸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올해는 조금 달라진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2020년에 코로나가 시작이 됐잖아요. 그래서 코로나로 인해서 한도액을 좀 상한 조절을 했습니다. 상한 조절을 했고요. 월별마다 또 공제율이 달라요. 이거는 제가 나중에 이제 2020년 귀속으로 해가지고 달라지는 부분에 대해서 따로 얘기할 때 그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 조건이라는 부분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 조건에 대한 거 나는 읽어도 잘 모르겠어 이럴 수 있으시거든요. 그럼 제일 좋은 건 뭐냐면 국세청 그 홈페이지에 들어가세요. 거기에 들어가시게 되면 성실신고지원이라고 있는데 거기에 연말정산 안내라는 부분이 있어요. 그걸 클릭을 하시고 들어가시게 되면 연말정산 도움말 자료가 있거든요. 그걸 클릭을 하시면 거기 자가 체크리스트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어느 부분에 해당이 되는지 그 질문에 yes 혹은 no로 대답을 하시게 되면 아실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홈페이지도 잘 활용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신용카드에 대한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소득공제는 여기까지가 되는데, 그 다음에 세액공제에 대한 부분이 나와요. 근데 우리가 가끔 헷갈리는 게 뭐냐면, 내가 신용카드로 의료비를 썼는데, 그럼 나중에 이게 의료비 세액공제에도 같이 받을 수 있나? 이런 부분들이 사실 궁금하잖아요. 그거를 좀 미리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래서 이 신용카드와 특별세액공제가 중복이 되는 부분을 구분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먼저 신용카드로 우리가 보통 의료비를 결제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입원비라든가 수술비라든가 이런 거 카드로 결제할 수 있잖아요. 목돈이 좀 많이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카드로 결제를 하게 되면 다행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둘 다 중복해서 공제를 받으실 수가 있어요. 신용카드 공제도 가능하고요. 의료비 세액 공제도 가능합니다. 요건 돼요. 근데 가끔 신용카드로 보험료를 결제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요. 신용카드 공제는 불가합니다. 보험료 세액 공제는 받으실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애들 교육시킬 때 우리가 학원비를 신용카드로 결제할 수가 있잖아요. 요럴 때는 좀 두 가지로 구분을 좀 하셔야 돼요. 아직 학교를 들어가지 않은 아동의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 그래서 아직 학교 취학 전의 아동의 경우에는 특별공제로 해서 교육비 세액 공제와 신용카드 공제가 둘 다 가능해요. 그렇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교육비 세액 공제는 불가하다라고 아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가 이제 애들이 중학교나 고등학교 올라가게 되면 교복을 구입을 하잖아요. 이 교복 구입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다행스럽게도 교복에 대해서는요, 신용카드로 내가 결제를 했을 때 신용카드 공제도 가능하고, 그 다음에 교육비 세액 공제도 가능하다. 근데 기부금 세액 공제는 가능하지만 신용카드 공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이 좀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이제 소득공제에 대한 부분을 뺐어요. 내가 산정이 된 근로소득 금액에서 소득 공제되는 부분을 빼고 났더니 나중에 내가 세금의 표준이 되는 과세표준 금액이 딱 남는 거죠. 그럼 이 과세표준 금액에서 뭐를 하냐면 세율을 곱해가지고 산출세액이 얼마인지 계산을 하는 거예요. 기본세율을 보시게 되면 6%부터 현재는 42%까지 있습니다. 표를 보시면 여러분 간단하게 아실 수 있을 텐데요. 6, 15, 24, 35, 38, 40, 42 이렇게 되는데요. 내년부터는 이 구간이 좀 늘어나게 돼서 10억 이상에 대해서는 45% 구간이 또 신설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구조, 누진세 구조다라고 여러분이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세율을 곱하게 되면 결국 내가 내야 하는 세금이 결정이 됩니다. 그게 이제 산출세액이거든요. 이 산출세액에서 이제부터 뭘 하는 거냐면 세액공제를 하는 거예요. 세액공제. 아까는 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를 했잖아요. 이번엔 계산을 한 세금액,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를 하는 거예요. 세액공제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하게 되는 게 이제 근로소득세액공제, 근로자의 경우에, 그리고 자녀가 있으면 자녀세액공제, 내가 월세를 낸다 그러면 월세세액공제 이런 것들이 있고요. 아까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렸던 특별세액공제라고 해서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보험료, 그리고 연금계좌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기본적인 부분 근로소득세액공제와 자녀세액공제, 월세세액공제까지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근로세액공제는요, 좀 독특한데요. 이 경우에는 130만 원 이하에 대해서는 공제 금액이 55%가 되고, 그러니까 이거는 세금 내는 액이에요. 산출세. 130만 원 초과는 이제 계산해가지고 내게끔 되어 있는데, 소득이 많을수록 점점 공제 금액은 줄어요. 이렇게 된다라고 여러분이 아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자녀세액공제가 있습니다. 자, 내가 이제 기본 공제 대상자로 내 자녀가 만약에 2명이 있다라고 하게 되면 얘네들이 20세 이하일 경우에는 150만 원, 150만 원 일단 소득공제 받는 것 맞아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세액공제를 또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7세 이상이어야 돼요. 즉 내가 3살짜리 아이가 있다라고 하게 되면 세액공제에서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뭐 걔도 내 애인데 왜 빠져? 이렇게 하실 수가 있는데요. 왜 빠지냐면 아동수당이라는 거를 줘요. 그래서 7세 미만의 아동에 대해서 매달 10만 원씩 주는 게 있는데 그거랑 중복이 되고 사실 그게 더 크잖아 어떻게 생각하면.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세액공제를 하지 않는다라고 아시면 될 것 같고요. 7세 이상의 아이가 1명이면 15만 원을 해주는 거고요. 2명이면 30만 원. 3명부터는 30만 원에다가 2명 초과 1명당 30만 원이 더 붙어요. 즉 3명이 되면 60만 원이 되는 거고 4명이 되면 30만 원이 또 붙으니까 90만 원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만약 그 해에 내가 출산을 했다 이렇게 하게 되면 첫째는 30만 원, 뭐 둘째는 50만 원, 셋째 70만 원 뭐 이렇게 늘어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월세 세액공제가 있어요. 이제 직장이 좀 집하고 멀고, 뭐 이래서 고시원이나 아니면 월세 뭐 이런 식으로 처음에, 그렇게 이제 신입생들이 이렇게 있을 수가 있는데요. 이제 그런 사람들 같은 경우에 내 월세를 이왕이면 세액공제를 받고 싶다라고 했을 때 기억해야 할 사항이 뭐냐면, 일단 전입신고를 해야 돼요. 전입신고를 해야지만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무주택자가 돼야 되겠죠.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 내가 무주택 세대주가 될 테니까. 그리고 급여는 7천만 원 이하자여야 하고요. 주거용 오피스텔이나 고시원도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국민주택 규모 이하 뭐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연간 최대 750만 원 가지고 세율은 일반적으로 12%, 10%. 원래 올해 이거를 좀 늘릴까라고 했었는데 이제 결국 늘리지 않기로 결정은 됐고요. 그래서 이제 총 급여가 5,500만 원 이하면 12, 그 이상이면 10% 이렇게 여러분이 아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 내용은 이제 특별세액공제로 해가지고 기부금, 뭐 보험료 이렇게 세세한 부분들이 나오는데 그건 다음 시간에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고요. 여러분 그동안 감사합니다. 자,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세요. 그럼 다음에 뵙겠습니다.